안녕하세요. 독서 편의점의 김석입니다. 이제 여행에 좋은 계절이 됐네요. 저는 지난주 한양도성 순성길의 백악구간을 다녀왔는데요. 창의문에서 해암원 쪽으로 걸어봤죠. 독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한 탐방을 겸한 가을 여행이었습니다. 인왕산 표지석을 찾아 인증사진을 찍고 길을 따라 걸으며 많은 분들을 마주했습니다. 한결같이 즐거워하는 모습들, 잠시나마 일상을 떠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행이라 하여 꼭 거창할 필요는 없겠지요. 요즘은 둘레길을 찾아 삶을 뜻있게 보내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다녀왔다는 백악구간 같이 말입니다. 제가 사는 김포에도 경기 둘레길이 있는데요. 찾아보니 자그마치 8개 코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 평화누리길과 경기 갯골길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는 이 길을 지나는 분들을 자주 맞이하곤 합니다. 그분들 모습에는 늘 활력이 넘치더군요. 이러한 소소한 여행도 실은 의미 있게 보내는 삶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을 여행의 의미를 생각하며 독서 편의점을 열어볼까요? 오늘의 선정 도서는 삶의 의미와 관련된 도서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인데요. 죽음의 수용소 하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 유대인 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로 보면 됩니다. 어느 날 저자는 그와 같은 수용소로 끌려가는데요. 그곳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그야말로 벌거벗은 자신의 몸뚱이 하나만을 가진 존재로 던져집니다. 입고 간 옷과 소지품은 물론 온몸에 난 털이란 털까지 모두 밀어냈다니 말입니다. 협박과 학대가 일상인 수용소에서 이와 같이 벌거벗은 존재에게도 과연 삶의 의미가 있기는 있는 걸까요? 어쨌든 그런 수용소에서 저자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자가 직접 겪은 수용소 경험을 담담히 펼쳐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수용소라는 가혹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생존을 위해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 삶의 선택과 인간의 운명이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사는 게 의미 없다고 느끼거나 무력감이나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누구든 한 번쯤 읽어보시라 권할 만한 책입니다. 저자는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했고 1997년 92세로 삶을 마쳤는데요. 프로이트와 아들러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들과도 관계를 가졌던 분입니다. 물론 연령 차이가 컸지만 학창시절부터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학회지의 논문도 실어왔지요. 정신치료법 제1학파인 프로이트와 제2학파인 아들러에 이어 저자는 비인 제3 정신의학파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단지 수용소 4곳을 전전하다 살아나온 저자의 자전적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하며 자신이 관찰한 사람들과 자신만의 생존법, 또 그 가운데 성찰한 내용을 정신의학 이론에 활용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저자가 만들어낸 이론을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입니다. 로고테라피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인간의 원초적 동력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요. 그 기본 개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저서 빅터 프랭클에서 교황 바오로 6세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황님은 로고테라피를 이해하고 있었고 로고테라피가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꼭 필요하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교황님과 대화에서 저자는 교황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을지 교황님의 얼굴에서 그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교황님의 고뇌에 깊이 공감하며 책임감과 번민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말들을 교황님께도 진심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을 때
갑자기 교황님이 독일어로 외쳤다지요.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일화는 저자인 빅터 프랭클의 위상과 로고테라피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가늠하게 해줍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선정 도서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삶에 영향을 크게 끼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사람들은 점차 성장 추구의 삶에서 의미 추구의 삶으로 변화하게 된다는데요. 제가 퇴직 후에 두 번째 삶을 생각하며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렸을 때 구세주처럼 다가온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삶의 의미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또 시기나 시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의미란 끊임없이 변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고테라피에 의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방식은요. 첫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둘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셋째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첫째 방식인 창조하거나 일하는 데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자연이나 문화를 체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통한 경험과 체험도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군요. 그렇습니다. 둘레길을 걷는 것도 의미를 찾아 실현하는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삶의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은 사랑의 힘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과 삶의 의미가 어렵지 않게 연결됩니다. 셋째는 시련 부분입니다. 저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자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을 비극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세 개의 비극적인 요소는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고통과 죄와 그리고 죽음을 말합니다. 저자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란 개념으로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비극적인 삶에서도 의미를 찾아 실현시킨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커다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비극에 대한 설명은 계속됩니다. 사람이란 일단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하면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준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하고 니체는 말했는지 모릅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고 기회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자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 대신 과거 속의 실체, 즉 그들이 실현시켰던 잠재적 가능성들, 그들이 성취했던 의미들,
그들이 깨달았던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과거가 지니고 있는 이 자산들을 가져갈 수가 없다. 네, 이제 한 말씀 더 소개하고 방송을 마무리해야겠는데요. 그것은 삶의 일회성과 잠재 가능성입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일회적입니다. 그 일회성의 삶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의미는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잠재 가능성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잠재된 가능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탐색하고 뭔가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선택이 없다면 그 가능성은 세월과 함께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뒤 왜 그때는 그걸 생각 못했지 하는 뒤늦은 후회도 이 시점에서 나오겠죠. 과연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선택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시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에 대한 저자의 다음 말도 인상적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네, 삶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지난 방송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신영복, 그분을 다시 보니 시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실현시킨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군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삶의 의미를 찾아 실현시키는 일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도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